요즘 유난히 춥거나 덥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늘어서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이 모든 게 갑상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중추 센터,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의 차이, 그리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새 건강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고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상선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에어컨과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서 상승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기능 저하증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면서 약을 먹지 않고 볼 수 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속되는 경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약을 적게는 몇 달, 길게는 평생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각각의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갑상선에 대한 피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올라갔었을 때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겪고 난 뒤에 이후 갑상선에도 그 염증이 퍼져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고 때때로는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통소염제, 심하면 스테로이드 약만 드실 경우에도 증상이 좋아지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 갑상선 화학 공장에서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공장에 자극을 하는 물질, 갑상선 자극 항체가 갑상선 호르몬 공장을 불필요하게 계속 자극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생성해내기 때문에 항갑상선제를 먹어서 이 반응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30% 정도만 약을 중단해 볼 수 있고 70% 정도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진단과 치료, 그리고 얼만큼 약을 먹어야 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 방법을 들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 결절은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갑상선 결절이 동반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결절이 있으시다고 해서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갑상선 암의 위험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나타나게 된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갑자기 항진증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제가 과다할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높은 경우에 항갑상선제를 드시는 경우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보다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어떤 갑상선 상태인지를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임신 1분기에는 모체의 갑상선 호르몬을 태아가 이용하여 신경계통을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신경계통을 발달하다 보니 모체의 갑상선 기능이 부족하면 나중에 태어났을 때 태아의 지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조산이나 유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반대가 되는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확실하게 알고 본인이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산부인과 그리고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복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간 기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 복용하는, 특히 그레이브스병 때 사용하는 항갑상선제는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 기능 이상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에 이 약을 먹고 난 뒤에 간 기능이 높아지는지를 보통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추후 간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작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피곤함, 체중 변화, 기분 변화를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갑상선을 잘 조절하면 나의 에너지도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